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PM보 개정 8판의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 내 프로젝트 관리 원칙 중 전체론적 관점 채택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론적은 영어로 홀리스틱인데 이는 홀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홀은 전체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홀리스틱은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체론적 관점 채택에서는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론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 그것을 실천할 때 유의할 사항, 전체론적 관점과 성과작용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론적 관점이란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과 영역, 운영 단계, 다른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성과 영역은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성과 영역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개발팀 현황, 품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여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QA팀이 결함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품질 관점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적기 시장 출시라는 마케팅 관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동률 중심의 인력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인적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에 착수할 때 내린 의사결정이 프로젝트 후반부 또는 운영 단계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프로젝트는 더 큰 시스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직이나 사회적 관점의 가치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체론적 관점을 실천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넓게 보고 길게 보고 통합해서 봐야 됩니다. 넓게 본다는 것은 조직 내 다른 프로젝트, 운영 조직, 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MES 연계 일정은 ERP 구축 일정을 할 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PM은 조직 내 관련 프로젝트와 조직 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길게 본다는 것은 프로젝트 후반부 또는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검토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프로젝트 후반부에 발생할 결함 수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키텍처나 표준 준수를 결정할 때는 운영 단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통합하여 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성과 영역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일정 회복을 위해서 추가 인력을 투입할 때는 범위, 일정, 재무, 자원, 이해관계자,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에 대응해야 됩니다.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조직 외부의 시장과 기술, 법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연결에 유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업무는 다른 업무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조직 전략, 고객과 개발팀, 프로젝트 수행과 운영 간의 연결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결 지점에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PM은 유의해야 됩니다. 전체론적 관점과 성과 영역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의 목표와 제약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 측면에서는 조직의 전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범위를 설정하고 변경을 관리해야 됩니다. 일정 측면에서는 외부 의존 관계, 다른 프로젝트의 일정, 공유 자원의 제약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재무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및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점과 그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조정해야 됩니다. 자원 측면에서는 조직의 전략이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인적, 물리적 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내부와 외부의 리스크를 파악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적용 사례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챗봇의 응답 품질이 낮다라는 VOC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챗봇 모델과 학습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M은 FAQ 검색, 챗봇 문의, 상담원 연결 이어지는 전체 고객의 여정을 분석해서 그 결과 문제는 FAQ 검색이 어려워서 챗봇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상담센터에서는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선 해결률을 지표로 가져간 반면 개발팀에서는 챗봇 전환율을 지표로 가져가서 서로 상충되는 가치의 지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제 해결 결과 문제의 원인이 챗봇 단일 기능이 아니라 고객 지원 프로세스와 조직 간 목표의 불일치에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억할 내용 3가지입니다. 넓게 봐야 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프로젝트 후반부 또는 운영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해서 봐야 합니다. 범위, 일정, 재무, 품질, 자원, 리스크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